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제주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어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일반인과 함께 시각장애인도 출전해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딛고 희망을 내달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폭죽 소리와 함께 힘찬 레이스를 시작한 마라토너들. 벚꽃과 유채꽃이 수놓은 길을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내달립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팔을 끈으로 묶어 한 몸처럼 뛰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길눈이 되어주고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은 귀를 기울이며 호흡을 맞춰 달립니다. 28년 전 시력을 잃게 된 47살 강성화 씨는 한때 시리에 잠겼다 2000년부터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300여 차례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고 비장애인도 하기 힘든 울트라 마라톤을 포함해 풀코스를 30번이나 완주했습니다.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힘까지 불사릅니다. 남들보다 앞서 뛰는 것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계에 도전한 함께한 마라톤인 만큼 하프 코스를 완주한 성취감과 기쁨은 갑절 이상이었습니다. 같이 도움해 주신 분이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뛰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분들이 이제 욕심 안 내고 저희들이 이렇게 페이스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여유로움도 배울 수 있었고 굉장히 즐겁게 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시각장애인 8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마라토너들 사이로 둘이 한 몸으로 뛴 장애인 마라토너들은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평화와 희망의 시간을 달렸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69주년 4.3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125곳을 대상으로 4.3 현장 체험 교육을 시행합니다. 또 4.3 주간인 다음 달 8일까지 각급 학교에서 4.3 명예교사 수업을 진행하고 초등과 중등용으로 발간한 4.3 보조교재를 전국교육청에 보내 제주 4.3 계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주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 구상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오늘과 오는 30일 용담 2동과 도두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제주공항 인근에 들어설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복합 용도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관이나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슬그머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얌체 운전자들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찬윤 기자입니다.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요리조리 차선을 바꾸는 차량. 또 다른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켜졌는데도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갑니다. 아예 2차선 한가운데로 운행하는 택시도 있습니다. 모두 뒤따르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신고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입니다. 자신을 편할지 모르겠지만 타인에게 이제 뭐 사고나 이런 위험을 많이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신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제주경찰이 접수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16,000여 건으로 5년 만에 무려 10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10배나 높은 증가율입니다. 최근에 그 인구나 관광객 증가와 함께 그 자동차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아울러 이제 스마트폰이나 그 블랙박스가 많이 그 일반화되다 보니까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공익신고는 초기에는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파파라치 논란 때문에 포상금은 폐지됐습니다. 공익신고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지나친 신고는 사회의 감시와 불신 문화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에서 책임자 처벌 등의 표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유권자의 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MBC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진 촛불 집회. 광장에서는 책임자 처벌이나 탄핵 반대 정당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탄핵 선고 시점 이후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선거 기간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표현을 금지하는 선거법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했던 시민단체 회원 2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선거 관련 각종 시국 강연회나 연설 등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당장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세월호 참사 3주기 집회 때 시민들은 참사 책임자 처벌 같은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도 좀 너무 위배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묶어 놓으면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보다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유권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이 여전히 유지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사례에 비춰볼 때는 한국 사례가 조금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히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6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처음 3월 한 달을 금어기로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어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강릉시 주문진항입니다. 문어를 주로 잡는 통발어선과 연승어선들이 이달 초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정박해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조금만 바다에 나가면 상황은 다릅니다. 금어기 기간인데도 바다에서는 문어를 주로 잡는 통발을 설치했다는 표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표에는 100여 개의 통발이 연결돼 있는데 금어기가 끝나면 건져 올릴 수 있어 사실상 문어를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통발업계는 어구 보관장이 부족해 모든 어구를 가져오지 못했고 문어 이외의 다른 어종을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놀 수가 없으니까 뭐 골배를 잡아먹고 뭐 새우를 잡아먹고 이런 배들이 좀 몇 척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금어기가 무색할 정도로 문어가 평소대로 팔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인들은 금어기 시작 전에 대량으로 구입해 보관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잡은 지 20일 이상이 지난 문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몇 킬로 정도 상하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저기도 팔고 많이 팔릴 텐데 저쪽 다른 집은 그다는 그런 줄 모르겠어요. 이처럼 문어 금어기가 유명무실해진 건 시군에서 고시한 조항이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고시문에는 통발로 문어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 통발 설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유통 금지 조항도 없어 도내에서 몰래 잡힌 문어나 경북 지역에서 잡힌 문어를 도내에서 파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또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원관리법에서 특정 지역을 한 달간 못 잡게 자원관리법으로 해주면 아예 지금보다는 훨씬. 도내 지자체들이 야심차게 도입한 대문어 금어기가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인해 신용에만 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는 약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양은 많지 않지만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머물면서 출근길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기온은 5도로 어제보다 약간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조금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전까지는 공기가 다소 탁한 만큼 미세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한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보다 2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8도에서 9도, 낮 기온은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은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오실 땐 체온 조절할 수 있는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에는 기온이 낮아 도로가 얼어있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현재 섬적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9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현재 광주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돼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의 제주 지역 책임당원 투표율은 13%로 집계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어제 마감된 책임당원 현장 투표에서 전국 투표율은 18.7%고 제주 지역은 13%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책임당원 현장 투표 결과와 함께 오는 29일과 30일 진행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해 31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제주 최대 규모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한 건물에 사행성 불법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영업해온 66살 김모 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을 산 서문 보건 사업과 관덕정 차 없는 거리 사업 추진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제주도는 주민 설명회와 도의회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문 보건과 관덕정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제외하고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덕정 광장 조성 사업은 주민 공론화를 다시 거쳐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센터를 통해 주민 소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도민들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역량이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고충 민원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는 평가 점수가 60에서 70점 미만인 미흡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보통 등급보다 한 등급 떨어진 것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72.4점, 광역시도 평균 78.4점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집회 시위는 모두 629건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노동 문제 관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회와 경제, 교육 문제 순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이른바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치 대비 주거용은 27%, 비주거용은 26.7%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제주도는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을 제도와 행정적으로 지원해 녹색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